조선의 밤은 깊었고 보름달은 구름 뒤로 숨어대지에 스산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흑영단의 제일검, 무명은 검은 복면 사이로 차가운 숨을 내뱉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주로부터 직접 하사받은 밀지였다. 내용은 간결했다. 조정의 실세, 영의정의 목을 가져오라. 무명에게 충성은 곧 삶의 이유였고 단주의 명령은 곧 하늘의 뜻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담장을 넘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밤 공기를 가르는 유령과도 같았다. 목표한 별채에 다다랐을 때 무명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영의정의 거철하기엔 호위 무사들의 기척이 너무나 희박했다. 하지만 의구심을 가질 틈도 없이 그는 문을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방 안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노회한 정치가가 아니었다. 텅 빈 방 한가운데에는 오직 타오르는 촛불 하나와 무명의 이름이 적힌 피 묻은 살생부만이 놓여 있었다. 함정이다. 무명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 찰나 사방의 창문이 동시에 부서지며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적이 아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술잔을 나누며 생사를 같이 하자 맹세했던 흑영단의 동료들이었다. 무명, 단주님의 명령이다. 내 놈의 목이 오늘 밤의 진짜 목표다. 검객들의 수장인 사도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검을 뽑았다. 무명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바친 충성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배신감에 몸을 떨던 무명은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와 자신의 애검을 뽑아들었다. 피로 맺은 충성이 이토록 쉽게 독이 될 줄이야. 무명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첫 번째 자객의 목이 단칼에 날아갔지만 동료들의 공격은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피 튀기는 수라장으로 변했다. 무명의 신형이 번뜩일 때마다 선열이 벽지를 붉게 물들였다. 격렬한 투전 끝에 무명은 수많은 자객을 쓰러뜨렸지만 그의 몸 또한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왼쪽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검은 옷을 축축하게 적셨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다. 등 뒤는 천길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벼랑 끝이었다. 여기까지다, 무명. 편히 가거라. 사도의 검이 무명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무명은 고통을 짓씹으며 사도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피 섞인 웃음을 흘리며 스스로 몸을 뒤로 젖혔다. 어둠이 일렁이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무명의 눈에 불타오르는 별채와 비릿하게 웃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박혔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독이 된 충성 위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차가운 산바람이 찢겨진 도포 자락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무명의 몸은 이미 자신의 의지를 배반하고 있었다. 가슴의 자창에서는 울컥울컥 뜨거운 선열이 쏟아져 나와 발밑의 바위를 적셨다. 등 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낭떠러지였고 앞은 한때 형제라 불렀던 자들의 섯을 펄언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며 피냄새를 씻어내려 했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살기는 더욱 짙어질 뿐이었다. 무명, 내 놈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흑영단의 그림자로 태어나 그림자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법도가 아니더냐. 사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 수건을 해결했다는 듯 비릿한 쾌감이 서려 있었다. 흑영단의 자객들은 반원형으로 포위망을 좁혀오며 단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무명은 떨리는 손으로 검자루를 고쳐쥐었다. 손바닥이 피로 미끄러웠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검객으로서의 자존심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 함께 수련하며 술잔을 기울였던 사도의 모습과 지금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살수 사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단주님은 왜 나를 택했나? 평생을 개처럼 구른 대가가 고작 이 벼랑 끝이란 말인가? 무명의 낮은 목소리에 사도가 코웃음을 쳤다. 사냥이 끝난 개는 삶아먹히는 법이지. 너의 충성심이 너무 깊어.
오히려 단주님께는 정치적인 짐이 되었을 뿐이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의 유일한 죄목이다. 그 말이 무명의 가슴에 사도의 칼날보다 더 깊게 박혔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며 오직 조직의 안위만을 위해 손을 더럽혀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신감은 이내 맹렬한 증오로 변해 그의 식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순간 사도의 신형이 번뜩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해왔다. 무명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으나 이미 한계에 다다른 다리는 그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사도의 검이 그의 어깨를 깊게 베고 지나갔고 그 반동으로 무명의 몸이 벼랑 끝으로 휘청거렸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무명은 떨어지는 와중에도 사도의 가슴팍에 깊은 자상을 남기며 마지막 저항을 마쳤다. 무명은 허공을 휘젓는 대신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기듯 노려보았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허무함이 뒤섞인 기이한 미소가 그의 피 칠갑이 된 입가에 번졌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밀어 그의 마지막을 비추었다. 죽어서도, 아니, 반드시 살아서 너희를 찾아가마. 지옥에서도 내 검날은 식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무명의 신형이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떨어지는 순간 멀리 산 너머로 타오르는 흑영단의 거점이 환각처럼 보였다. 차가운 강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거센 물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무명은 서서히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어린 시절 자신을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첨벙. 차가운 강물이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을 거칠게 집어삼켰다. 수면 위로 피어오른 붉은 혈흔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벼랑 위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배신자들의 검은 실루엣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사도는 자신의 상처를 움켜쥐며 침을 뱉고 뒤를 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조선의 밤을 피비린내로 물들릴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이 시작되는 진정한 서막이었다. 거센 강물은 만신창이가 된 무명의 몸을 무자비하게 지식였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물이 차오르고 의식이 암전되는 순간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피로 점철된 살수의 끝이라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저승의 문턱은 생각보다 멀었다. 정신이 드세요? 코끝을 찌르는 진한 약초 내음과 함께 들려온 것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평온한 목소리였다. 무명이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낡은 석가래와 그 사이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이었다. 전신을 갈갈이 찢는 듯한 고통의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어깨를 눌러왔다.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가 깊어 겨우 지혈해 두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투박한 무명옷을 입은 여인, 연화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무명을 집까지 업고 와 수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간호했다. 무명의 몸을 덮고 있던 흑색 살수복은 갈기갈기 찢겨 아궁이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그가 입고 있는 것은 연화의 아버지가 남긴 낡고 헐렁한 삼배옷이었다. 회복은 더뎠으나 평화로웠다. 흑영단에서의 삶이 누군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숨을 죽이던 시간이었다면 이곳에서의 시간은 오로지 자신의 숨을 이어가기 위한 시간이었다. 무명은 자신의 이름을 지웠다.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는 사고로 기억을 잃은 뜨내기 칠보기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는 검술을 펼치던 손으로 낫을 잡았다. 사람의 목을 노리던 예리한 감각은 산속의 귀한 약초를 찾아내고 거친 밭을 일구는 데 쓰였다. 연화와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저녁이면 툇마루에 앉아 옥수수를 나누어 먹는 일상은 그에게 기적과도 같았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사륙의 기계로 길러진 그에게 연화가 건네는 물사발 한 잔과 소박한 웃음은 그 어떤 화려한 보상보다 달콤했다. 칠보기 씨는 참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연화가 말갛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무명의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내일을 떠올렸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 흑영단의 살수 무명이 아닌 이 산골 마을의 평범한 사내로 늙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화의 고운 손을 잡고 장터에 나가는 평범한 꿈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평범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소금을 사러 나간 장터에서 무명은 기묘한 위질감을 느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섞여 있는 평범한 상인의 탈을 썼으나 숨길 수 없는 살기를 내뿜는 자들. 그들은 무명의 초상화를 들고 사람들에게 은밀히 묻고 있었다. 무명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흑영단의 그림자가 마침내 이 깊은 산골까지 뻗어온 것이다. 평화로웠던 연하와의 일상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하자 잠들어 있던 살수의 본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오고 있다. 무명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 흉터를 어루만졌다. 낯을 쥐어 투박해진 손마디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지키고 싶은 평화와 피할 수 없는 숙명 사이에서 무명의 눈동자는 다시금 보름달 아래 차가운 검날처럼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다. 산골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무명하니 이제는 칠복이라 불리는 사내의 감각은 예리한 바늘처럼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쳤던 그 살기 어린 눈빛들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흑영단은 사냥감을 놓치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단주는 무명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무명은 연화에게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밤마다 남몰래 집 주변의 지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초가집 뒤편의 울창한 대나무 숲과 강가로 이어지는 은밀한 도주로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나선 길에도 무명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 하나, 산새의 갑작스러운 날갯짓 소리에도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낫으로 손이 향했습니다. 칠복이 씨, 요즘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는 거예요? 안색이 너무 창백해요. 연화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무명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 자체가 연화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밤마다 툇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적들을 모두 베어 넘겨야 할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약초 건조대가 소리 없이 쓰러졌고 무명의 방 문 밖에서 희미한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흑영단의 암살자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비수, 흑치가 칼집에서 뽑히는 소리였습니다. 무명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가슴팍의 흉터가 다시금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살기는 예전의 동료들이 내뿜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맡에 숨겨두었던 낡은 검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농부 칠복이로서의 평화로운 삶이 끝났음을, 그리고 살수 무명으로서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어둠은 잔인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감각은 이미 방 안으로 스며든 비릿한 쇠냄새를 포착하고 있었죠. 그는 옆방에서 곤히 잠든 연화가 깨지 않도록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낯을 쥐었던 투박한 손에는 이제 농기구가 아닌 처절한 복수를 위해 갈아온 서슬 펄엉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무명이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나선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여섯 명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흑영단에서도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추살조였습니다.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로 검과 검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무명의 검술은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처절했습니다.
잃고 싶지 않은 평화를 지키려는 처절함이 그의 검 끝에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살조의 목적은 무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난전 중에 자객 한 명이 무명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연화가 잠든 방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무명의 절규가 산울림처럼 퍼졌습니다. 그가 자객을 베어 넘기기 위해 몸을 날린 찰나 다른 자객이 던진 횃불이 마른 볏짚으로 덮인 초가집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메마른 초가를 집어삼켰습니다. 붉은 화마는 무명이 쌓아온 짧은 평화와 연화와의 소중한 추억들을 비웃듯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불타오르는 집안에서 연화의 가냘픈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무명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남은 자객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의 안식처는 이곳이 아니라 저승이다. 자객의 비아냥거림과 함께 무명의 눈앞에서 초가집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무명은 연화의 손때가 묻은 깨진 물사발 조각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오열이 터져 나왔으나 이내 그것은 서늘한 광기로 변했습니다. 눈물은 말라붙어 피처럼 붉게 충혈되었고 그의 전신에서는 압도적인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농부 칠복이는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배신한 조직과 이 평화를 짓밟은 자들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해 다시 태어난 귀신 살수 무명뿐이었습니다. 무너진 초가집의 불길을 등진 채 무명은 피 묻은 검을 굳게 쥐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비극의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찔렀으나 무명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그가 찾아낸 것은 연화가 늘 머리에 꽂고 있던 반쯤 그슬린 나무 비녀 하나였다.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은 이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이성을 난도질했다. 무명은 거칠게 자신의 팔을 감싸고 있던 해진 무명붕대를 풀어 헤쳤다. 그 아래 드러난 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새겨진 흉터들과 배신의 그날 사도가 남긴 깊은 검흔이었다. 농부 칠복이는 이곳에서 죽었다. 무명은 땅바닥에 박혀있던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다. 오랫동안 피를 보지 못해 굶주린 검날이 달빛을 받아 푸르게 번뜩였다. 그는 연화의 비녀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며 잠들어 있던 살수의 감각을 하나둘 깨우기 시작했다. 발소리를 죽이는 법, 기척을 숨기는 법, 그리고 단 한 번의 자창으로 상대의 숨통을 끊는 법. 흑영단에서 짐승처럼 익혔던 그 살육의 기술들이 그의 몸속에서 다시금 요동쳤다. 마을 외곽 숲길, 무명을 감시하던 흑영단의 잔당들이 기척을 느끼고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들이 검을 뽑기도 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목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자객들 위로 무명의 차가운 눈빛이 내려앉았다. 그의 검술은 과거보다 훨씬 잔혹하고 정교해져 있었다. 슬픔을 억누른 자리에는 오직 목표를 향한 냉혹한 집념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무명은 쓰러진 자객의 옷에 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먼 산맥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만악의 근원인 흑영단의 본거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순간을 틈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다. 이제 수비는 끝났다. 조선 최고의 살수가 펼치는 피의 향연이 가득한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붕대를 감았던 손마디는 이제 낫이 아닌 검자루의 차가운 감촉에 완벽히 적응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숲을 가로질렀다. 등 뒤에서 타오르는 초가집의 불꽃은 이제 그의 심장 속으로 옮겨붙어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연화가 남긴 비녀의 끝이 가슴팍을 찔러왔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기다려라, 사도. 그리고 단주. 너희가 만든 괴물이 이제 너희의 목을 거두러간다. 무명의 신형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산골 마을에는 오직 불타는
집에 매캐한 연기와 죽은 자들의 정적만이 남았다. 복수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피로 물든 본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밤 공기는 비릿한 쇠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무명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흑영단의 비밀 본거지 혈암곡의 입구에 당도했습니다. 보름달은 구름 뒤로 숨어 이 참혹한 학살을 외면하려는 듯 했으나 무명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침입자다. 무명이다. 죽은 줄 알았던 무명이 돌아왔다. 경계병의 비명은 채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무명의 검이 허공을 가르자 분수처럼 솟구친 선혈이 본거지의 입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걸어 들어가며 길을 가로막는 살수들을 하나둘 처단했습니다. 한때는 동료였으나 이제는 오직 복수의 대상일 뿐인 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본거지 내부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적들의 공세는 거세졌습니다. 수십 명의 살수가 무명을 겹겹이 포위하고 사방에서 검을 내뻗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검술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광기에 닿아 있었습니다. 연화의 죽음과 조직의 배신이 응어리진 칼날은 그가 휘두를 때마다 적들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거두어갔습니다. 막아라. 단 한 놈이다. 어서 죽이란 말이다. 지휘관의 절규 섞인 외침이 무색하게도 무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이 부러지면 죽은 적의 검을 빼앗아 휘둘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이빨로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었습니다. 전신에 수십 개의 자창이 생기고 피가 흘러넘쳤지만 무명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귀신처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닥은 쓰러진 자들의 시신과 흘러나온 피로 진창이 되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무명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단주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복도를 지나며 연화가 주었던 물사발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얼음보다 차가운 증오뿐이었습니다. 지옥보다 더 참혹한 혈투 끝에 드디어 본거지 가장 깊은 곳에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기다리는 사도와 어둠 속에 몸을 감춘 단주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무명은 피 묻은 검을 고쳐 쥐며 마지막 지옥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인연의 고리를 피로 끊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제8장 복수의 끝과 새로운 시작 서막의 끝. 본거지 가장 깊은 곳. 혈암전의 거대한 문이 괴이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곳엔 배신의 주역인 사도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검을 뽑아들고 있었고 그 뒤편 보좌에는 모든 비극의 설계자 흑영단주가 어둠 속에 몸을 감춘 채 무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구나, 무명. 하지만 이곳이 내 놈의 진짜 무덤이 될 것이다. 사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살수의 검이 허공에서 맞붙었습니다. 책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차름과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등을 맡겼던 동료였으나 이제는 서로의 심장을 노리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사도의 검술은 화려하고 빨랐지만 슬픔과 증오로 연마된 무명의 검은 묵직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십 합의 공방 끝에 무명은 사도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의 비녀가 닿아있는 가슴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무명의 검날이 사도의 가슴을 대각선으로 갈랐고 선혈이 공중에 뿌려졌습니다. 사도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주님, 어째서? 사도의 마지막 물음은 어둠 속 단주의 차가운 웃음에 묻혔습니다. 무명은 피가 흐르는 검을 바닥에 끌며 보좌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단주의 얼굴은 무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명, 너는 역시 나의 가장 완벽한 도구였다. 사도까지 베어넘기며 그 살기를 완성하다니. 무명은 대답 대신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단주와 무명의 마지막 결투는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단주의 목에 무명의 칼날이 닿는 순간
본거지 전체에 울려 퍼지던 비명과 살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무명은 단주의 심장에 깊숙이 검을 꽂아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연화의 몫이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무명은 불타오르는 흑영단의 본거지를 뒤로하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등성이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그슬린 연화의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연화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명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를 불태워버리고 정처 없는 길을 떠납니다. 흑영단의 살수도 농부 칠복이도 아닌 오직 연화의 추억만을 간직한 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검을 휘두르는 밤의 수호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처절한 복수의 끝이자 조선을 뒤흔들 또 다른 야담의 서막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